볼게요. 자, 먼저 우리 확통부터, 라이트쌤부터. 먼저 지난 시간 숙제 질문 오답풀이 하고, 그리고 RPM도 오늘은 질문 오답풀이 할게요. 한 다음에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쌤부터 한번 질문 있는 거 해볼게요. 132번이요. 132번 볼게요. 정수 A, B, C에 대하여 A는 2 이상, B는 1 이상, C는 3 이상을 만족시킨대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3이라고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가 2 이상, B는 1 이상, C는 3 이상이라고 한다는 건 A는 일단 몇 번 무조건 뽑아놓고 시작해야 돼. 2번 뽑고 시작해야 돼. 우리는 이게 A, B, C를 합해서 총 13번을 뽑을 건데요. 중복 허락해서. 근데 A가 2 이상, B가 1 이상, C가 3 이상이란 건 A는 먼저 2번 이상, B는 1번, C는 3번은 먼저 뽑아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일단 기본 몇 번이 뽑아져 있어요? 6번이 뽑아져 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3개 중에 몇 번 더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7번 더 뽑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3H7 이렇게. 다음 또 질문 136번이요? 자, 136번 볼게요. 1-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앞에는 이항 정리를 할 게 없지만 뒤에는요. 이항 정리를 하면 4CR에 x제곱의 r제곱 x분의 1의 4-r제곱이라고 돼요. 즉 4CR 곱하기 x의 2r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r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계산해보면 4CR의 x의 3r 마이너스 r제곱이 얘가 여기서 나오던 항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항 하나랑 여기에 있는 항 하나를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과 곱해지는 거는 얘도 상수항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0이어야 되는데 R 값이 정수라는 가정하에서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과 곱해질 건 없고 마이너스 x와 뭔가를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어야겠죠. 마이너스 x와 상수항을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려면 여기가 x분의 1, 즉 지수가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돼. 즉 R이 1일 때와 곱해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4C1의 x의 마이너스 1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4라고 상수항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음 또 질문 139번이요. a 더하기 x의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뭐예요? 6제곱의 전개식에서래요. 자, 그럼 여기서 항 하나와 여기서 항 하나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걸 모두 더한 게 x의 개수를 만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항이 3CR에 x의 r제곱, a의 3-r제곱이라고 나올 거고요. 뒤에 거에서는 6CS라고 할게요. 6CS에 x의 s제곱이라고 나올 거야. 그럼 그 항 두 개를 곱했을 때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 두 개를 곱하면 3CR 곱하기 a의 3-r제곱 곱하기 6CS가 개수이고 x의 r 더하기 s제곱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x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r 더하기 s가 1이 되는 애들을 모두 찾아야 돼요. 그럼 되는 경우는 r이 0, s가 1인 경우, r이 1, s가 0인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로 r이 0인 경우, r이 0, s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3C0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6C1 X가 나오고요. 두 번째에서는 R이 0, 1일 때니까 3C1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6C0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X라고 나오겠죠. 계수 계산해 보면은 6A의 세제곱 X인 거고요. 여기는 계수 계산해 보면은 3A 제곱 X인데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전개식에서의 X의 계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수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6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이 마이너스 3 나오려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또 질문. 뒤에 리뷰 파트는 질문 없나요? 155번이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16이래요. 근데 이 X, Y, Z, W는 넷 다 홀수인 자연수래요. 그럼 우리는 이걸 홀수로 표현을 해서 바꿔서 넣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X는 2X 프라임 플러스 1인 거야. 단 여기서는 X 프라임은 0 이상이겠죠. Y는 2Y 프라임 플러스 1인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Y 프라임도 0 이상이면 어쨌든 1 이상인 자연수가 들어오잖아요. 홀수. Z도 2Z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꿔서 대입하고요. W도 2W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꿔서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개로 그대로 원래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플러스 1 4개 있으니까 넘어가서 12로 만들 수 있고요. 양변 2로 똑같이 나누니까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더하기 W 프라임은 최종적으로는 6이라는 값이 나오면 완성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넷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음이 아닌 정수 해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4개 더해서 6 나오는 정수에 어떻게 구해요? 4H 6 이렇게. 또 질문 159번이요. 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0인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잖아요. X, Y, Z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이라 두면 얘가 10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세 자리 자연수예요. 그 말은 어디만 해당이 걸리냐? 얘만 0이 아니면 돼. X만 1 이상이면 되고 나머지 Y, Z는 그냥 0이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얘만 먼저 하나를 뽑아놓고 나머지 몇 개? 9개 뽑는다 해서 3H9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나요? 또 질문 162번이요. 21의 11제곱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X를 20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문제가 이거죠. X 플러스 1의 11제곱을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는 우리가 전개식을 쓸 수가 있어요. 11C 0 더하기 11C 1X 더하기 11C 2X제곱 더하기 11C 3X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전개식을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X제곱이 인수로 들어있는 부분은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죠. 그게 바로 여기 이후로는 X제곱을 어차피 뭉기잖아. 한 번에 뭉기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여기는 목 부분이 되겠죠. 나눠 떨어지니까. 즉 나머지는 얘만 나머지로 남는다는 거지. X제곱이 들어있지 않은 부족한
즉 나머지는 11x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x에다가 다시 20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정답은 221이라고 나오겠네요. 또 질문. 다른 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 RPM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RPM 펴볼게요. RPM은 아직 선생님이 질문 한 번도 안 받았어가지고 얘는 그냥 처음부터 질문할 거 해도 돼요. 먼저 순열과 조합 단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몇 번? 63번. 자, 6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6개를 쌓아 올려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를 가는 경우의 수예요. A에서 B까지 가려면 가로로 몇 칸 가야 돼요? 3칸. 세로로 1칸. 높이가 2칸. 그럼 우리는 그걸 A, B, C라고 줄 거예요. A 3개, B 하나, C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인 거겠죠. 가로, 세로, 높이가 생겼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문자를 종류가 3개를 나열해야 돼. 가로 3개니까 A 3개, B 하나, C 2개. 나열하는 방법. 해서 3팩, 2팩분의 6팩토리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또 다른 거 질문. 75번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몇 칸이죠? 5칸, 4칸. 하나, 둘, 셋, 넷, 5, 4칸. 여기서 뭐 이렇게 지금 호수가 있어요. 그죠? 자, 최단거리 가는 방법. 선생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가장 단순한 루트 A에서 B까지 갈 때 가장 단순한 루트를 하나 찾아서 거기에 제일 꼭지점을 찍고 나면 이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대각선 점 다 찍어야 한다고요. 그 말은 얘가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은 여기 가장 단순한 점. 얘 하면 여기 지날 때 여기도 한번 지나야 되고 여기는 못 지나요. 대신 여긴 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근데 이렇게 지나버리면 뭐가 안 세져? 여기 지나는 게 안 세져 버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선생님 말했죠. 중간에 뭔가 빠진 게 있으면 그만큼 한 칸 밑으로 내려서 점 찍어야 한다고. 지난시간에 했던 거. 그냥 쭉이 아니라 얘가 한번 빠졌으면 그 밑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얘를 찍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대각선 이렇게 이 점들을 반드시 지나는 곳을 찾으면 된다고요. 원리만 하나만 알면 문제 적용하는 건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제일 위에서부터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5번이라고 할게요. 먼저 1번 지나는 경우 몇 개? 한 개죠?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2번 지나는 점은 자, 먼저 A에서 2번까지 가니까 몇 개? 4팩분의 5팩 곱하기 이제 2에서 B로 가는 방법
3팩분의 4팩. 자, 이제 3번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3번까지 오려면은,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뭐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와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얘를 가로지를 수는 없잖아, 길이.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오니까 2팩분의 3팩. 그리고 올라갔어, 한 칸.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없어. 얘는 무조건 옆으로 한 칸.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뭐가 돼요? 3팩분의 4팩. 이제 4번 지나는 방법은 2번이랑 똑같죠? 5번 지나는 방법은 그냥 하나 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또 질문 91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3분 PQ를 거쳐가지 않는 경우의 수. 이거는 PQ를 거치는 방법을 빼면 되죠, 전체에서. 그냥 A에서 B까지 한 번에 가. 거기서 A에서 P까지 갔다가 P에서 Q로 올라가고 Q에서 B까지 가는 걸 빼면 되잖아요.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또? 101번이요. 자, A에서 꼭지점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빠진 부분이 생겼죠? 이게 선생님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 몇 개야? 3개.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지금 됐나요? 보이나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아까 우리 여기 위치에 하나가 있었으면 그냥 가로 2칸, 세로 1칸, 높이 3칸 내려오는 방법 찾아버리면 되죠. 근데 지금 그게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있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거기를 지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잖아, 아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먼저 전체 경우라고 하면은 옆을 하나를 채워줄 거예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2개, 1개, 3개니까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가 있었다면 어딜 지날 수 있냐? 여기 아니면 얘를 지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뺄 거야. 그럼 여기 점을 1번, 여기 점을 2번이라고 하면 먼저 1번을 지나는 경우예요. 1번을 지나는 경우는 먼저 A에서 1번까지 오는 거 하나야. 그죠? 그리고 1번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그럼 이거는 이제 1칸, 3칸 하니까 먼저 1번 지나는 경우는 3팩분의 4팩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2번을 지나는 경우예요. 2번을 지나려면 A에서 먼저 2번까지 오는 방법 뭐예요? 2팩분의 3팩이죠. 그리고 2번에서 B까지 내려오는 거 그냥 하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됐어.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되는데 문제는 동시에 지나는 경우잖아. 둘 다 지나는 경우는 2번 세버린 거잖아 지금. 왜냐면 봐봐요. 1번에서 갔다가 1번에서 2번 왔다가 2번에서 얘로 가는 경우가 지금 2번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거 한 번은 빼야겠죠. 둘 다 지나는 경우. 1번에서 2번으로 오는 거 있지만 2번에서 1번으로 갈 일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역주행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앞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A에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오는 거 딱 하나 있겠네요. 그거 한 개 뺀 걸 이것만 아니면 된다 해서 다 빼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음 또 질문.
그냥 100 위에 거. 자, 두 집합 x는 1, 2, 3, 4, 5, 6, y는 a, b, c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f1은 a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x는 1, 2, 3, 4, 5, 6이에요. y는 뭐예요? a, b, c예요. 근데 무조건 f1은 몇이래요? a래요. 자, 나머지만 보내면 돼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치역과 공역이 같은, 그 말은 y가 하나라도 와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몰려버린 경우, 즉 누군가 하나가 없어진 경우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럼 전체에서 그 한 가지가 비어있는 경우들을 뺄 거예요. 우리는 다. 먼저 첫 번째,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2가 갈 수 있는 거 그럼 3개죠. 3이 갈 수 있는 거 3개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는 3, 파이, 5. A는 1은 어차피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뺄 거야. 먼저 뭘 뺄 거냐? C로는 아무것도 안 온 경우. 그러면 얘네들이 다 누구한테만 가는 거야? A 아니면 B로만 간 거겠죠. 그래서 C가 없는 경우 2, 파이, 5. 그 말은 또 B로도 아무것도 안 간 경우도 똑같겠죠. 그죠? A 아니면 C로만 간 경우. B에 아무것도 안 간 경우 역시나 2파이 5. 근데 여기에는 겹쳤죠. 뭐야? B도 안 가고 C도 안 간. 누구한테만 간 경우? A로만 몰린 경우는 여기는 둘 다 셌어요. 그럼 그거 한 번은 빼야겠죠.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는 아니야 한다고. 왜? 얘는 B나 C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A는 어차피 이미 1이 갔기 때문에 A가 빠질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C가 아무것도 없거나 B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다 뺐는데 문제는 거기서 2번 빠진 게 A로만 몰린 경우가 했으니까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채워졌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또 질문. 3번이요? 아, 103번이요? 자, 좌표 평면 위의 점들의 집합 S는 다음과 같대요. 자, P에서 한 번의 점프로 Q로 이동할 때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여야 한대요. 그러면 점 마이너스 2,0에서 B 2,0까지 4번의 점프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가는 길 찾으라는 거네요, 그냥. 그러면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몇 번이죠? 103번이죠? 자, 마이너스 2,0이요. 여기. 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2,0까지 4번 만에 와야 돼. 근데 얘가 갈 수 있는 건 1 아니면 루트 1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에서 있던 애가 갈 수 있는 점은, 자, 다 찍어보면 여기 갈 수 있고요. 얘 갈 수 있고요. 얘 갈 수 있다고요, 길이. 1 아니면 루트 2만큼만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는 또 1 아니면 루트 2만큼 갈 수 있죠. 그럼 여기도 1 루트 2, 여기. 얘도 1 루트 2, 여기까지. 됐나요? 아니다, 잠깐만. 아, 선생님, 한 칸으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2칸으로 잡았구나. 이렇게, 미안해요. 1까지 와야 돼요. 1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얘가 올 수 있는 건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얘, 여기, 얘,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는데, 어차피 얘가 근데 위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될까 안 될까? 내려올 수가 없죠.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건 무조건 여기. 얘도 올라가면 어차피 내려올 수가 없어, 우리가.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여기. 이 안에서 이 점들로만 우리가 이동이 가능해졌어요. 됐나요? 그러면은
4번만 점프를 이동을 하여 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했어요. 그러면 4번만에 오려면 먼저 그냥 일자로만 쭉 한 번에 오는 경우 하나 있죠. 즉 일자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A만 4개 있는 경우, A 4개 나열하는 거 몇 개? 한 가지죠. 그냥 A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올라가는 대각선 방향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같이 누가 있어야 돼? 또 대각선 방향 내려오는 게 한 세트로 같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은 이쪽 올라가는 방향을 문자로 따지면 B라고 할 거고요. 내려오는 방향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B랑 C는 무조건 같이 세트죠. B가 하나 있으면 C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B가 2개 있으면 C도 2개 있어야 돼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B 하나, C 하나.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누가 채워야 돼? A가 2개 채워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B가 한번 갔어. A가 갔어. 다시 왔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가요? 그래서 이거 나열하는 방법. 2팩분의 4팩. 그러면 이제 A 아예 없이 그냥 B, B, C, C로만 채울 수 있잖아. B, B, C, C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B, C, B, C 가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B 2개, C 2개 나열하는 방법. 하니까 2팩, 2팩분의 4팩.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열조합 파트는 질문 더 이상 없나요? 혹시 오늘 못한 거는 꼭 수업 질문오답 시간 이용해서 다 채우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넘어가서 다시 확통 라이트센 돌아옵시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건데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확률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건 없고요. 용어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고 계산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확률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어를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쪽부터 볼게요. 자, 먼저 시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행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어야 돼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히 랜덤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시행이나 관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겠죠. 그 결과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주사위 던지기가 시행이야.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뭐가 있죠? 1, 2, 3, 4, 5, 6 있죠? 그럼 그 1, 2, 3, 4, 5, 6을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야. 그럼 그 중에서 이런 거지. 주사위를 굴렸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2, 4, 6. 그게 바로 그 특정 사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그래서 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합사건은 어떤 두 사건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그러면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합집합인 거고요. 곱사건이라는 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즉 집합으로 나타내면 교집합 부분 겹치는 거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반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가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해요.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소 관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나머지 사건들, 여집합의 의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럼 이런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체는 PA라는 기호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확률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수학적 확률, 두 번째 통계적 확률, 세 번째 기하적 확률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기하적 확률은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항상 나오긴 하니까 볼 거고요. 먼저 수학적 확률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중학교 때부터 했어. 확률 구하세요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했죠. 그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에요. 이상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했어. 앞면이 나올 확률이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반반이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이상적인 경우의 수로 따지는 게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요. 10번 던졌을 때 동전을 정확하게 5번 앞면 나오고 정확하게 5번 뒷면 나와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확률 값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은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번 나왔다 해요. 그러면 이걸 수학적 확률을 따지면 뭐예요? n분의 Rn이 되겠죠. 근데 그게 시행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게 돼. 그 통계적 확률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동전을 10번 던져서 그 중에 앞면 몇 번 나왔을지 찾는 거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 5가 나올 확률은 극히 적죠. 비슷하게 4번 나왔다든지 6번 나왔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5번은 안 돼. 하지만 그 10번에서 100번으로 늘려봐. 100번 던졌는데 막 앞면이 터무니없이 한 2번 나오고 나머지 98번이 뒷면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비슷하게 한 100번 던졌으면 한 40 몇 번 나오고 60 몇 번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또 그걸 또 10배 더 늘려서 1000번 던졌어. 1000번 던졌는데 막 300번 앞면 나오고 700번 뒷면 나올 일은 거의 드물어. 400 몇 번 나오고 600 몇 번, 500 몇 번 나왔다. 그래서 총에서 1000 나올 수 있게까지 간다는 거죠. 즉 횟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얘가 근사치가 수학적 확률에 거의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횟수를 점점 무한으로 늘려가면서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찾고 그 확률 값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리미트 값이에요. 극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확률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다음 페이지 30쪽 넘어갈게요. 확률의 기본 성질. 그래서 이러한 확률들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안 나올 경우가 확률이 0인 거지 마이너스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전체 경우가 다 나와. 무조건 확률이 100%야. 그럼 그 확률이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값은 0 이상 1 이하, 즉 0 이상 1 이하를 벗어나서 1보다 큰 값이 확률로 나오거나 음수가 나올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 그건 100%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1.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어. 얘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0%, 즉 0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확률의 덧셈 정리. 이거는 우리 합집합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구하세요 하면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에서 이건 A와 B가 다 일어나는 경우는 2번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빼는 거지, 교집합의 확률을. 그래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가 바로 PA 합집합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 확률은 거의 집합에 빗대어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명심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31쪽부터 볼 건데 여기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풀어볼 거야. 유형 대표 문제들을.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이 풀이를 하긴 할 건데 자, 본인들이 한번 먼저 풀고 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2시 50분이니까요. 유형 총 17개 있어요. 대표 문항. 그쵸? 그래서 한 20분 정도 시간 줄게요. 3시 10분까지 한번 먼저 대표 유형만 17문제 바로 풀어봅니다. 시작! 자, 190번부터 같이 볼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으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겠대요. 그럼 A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죠? 4, 8. 5 이상의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럼 B는 5, 6, 7, 8, 9, 10. 이 바로 원소로 들어있는 집합들이겠죠? 그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몇 번? 4번.
다음 192번 볼게요. 1, 3, 4, 7, 9, 10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보기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을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해요. 기억!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온 사건은 사실 이거는 모든 전체 집합이 되겠죠. 니은 홀수가 나온 사건 1, 3, 7, 9 소수가 나오는 사건 3, 7 8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4 1, 4 그러면은 여기서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뭐예요? 겹치는 게 없는 아이들끼리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가 안 겹쳐요? 디귿, 리을이 겹치지 않죠. 다음 196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어떤 주사위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서로 다른 주사위인지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모두 같은, 즉 구분이 안 되는 주사위 두 개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요. 서로 다르면 1, 6과 6, 1은 다른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6 곱하기 6 해도 돼요. 그런데 서로 같은 주사위야.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주사위면요.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2, 3이 나왔어. 근데 누구에서 2가 나오고 누구에서 3이 나온지를 구분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럴 때는 조합인 거야. 그냥 중복조합으로 봐야 돼. 그때는 그냥 1부터 6까지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그냥 두 개 고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해 가요? 얘는 우리가 6파이2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 중에서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번 고르는 거죠. 근데 순열인 거잖아. 서로 다른이니까. 그래서 6파이가 되지만 서로 같은 구분이 안 되는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는 누가 누구에서 나온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그냥 중복 허락해서 그냥 두 번 고르는 경우만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6H2가 돼야 한다는 거죠. 되게 별거 아닌 말 같지만 큰 작용을 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확률이래요. 그럼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를 다 찾으면 되잖아요. 더해서 4가 되는 경우 몇 개? 3개. 1, 3, 2, 2, 3, 1. 더해서 8이 되는 경우 몇 개? 5개. 뭐예요? 3, 5, 4, 4, 2, 6, 3, 5, 4, 4, 5, 3, 6, 2. 더해서 12가 되는 경우 유일하게 딱 하나 있죠. 그러니까 총 합해서 몇 번? 9번. 4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라는 거죠. 됐나요? 200번. 2명의 남학생과 4명의 여학생이 일렬로 서서 등산을 할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서게 될 확률이래요. 우리 이거 많이 해봤죠? 먼저 전체 경우의 수 6팩토리얼 분의 남자끼리 이웃해야 내가 남학생 2명 묶어놓고 나열이니까 5팩 곱하기 2팩 하면 되겠죠. 그래서 6팩분의 5팩 곱하기 2 하니까 정답은 3분의 1. 204번. A, B, C, D, E의 5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래요. 일단 원순열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5분의 5팩토리얼, 즉 4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 중에서 A와 B가 이웃하게 앉게 될 거래요. 그럼 A, B를 이웃하게 묶어놓으면 몇 명 나열이에요? 4명 나열이에요. 4명을 먼저 원순열 해야 되니까 4분의 4팩토리얼, 즉 3팩토리얼 곱하기 대신에 A, B끼리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하죠? 2 하니까 답은 4팩분의 3팩 곱하기 2 해서 2분의 1. 됐나요? 207번.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래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5, 파이, 3. 125겠죠? 125분의 그 중에 짝수인 경우예요.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그건 각 자릿수로만 칸으로 만든 애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분의 2. 210번. 6개의 문자 T, O, M, A, T, O를 일렬로 나열할 때 5끼리 서로 이웃할 확률이에요. 먼저 전체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2팩, 2팩분의 6팩. 이 전체 경우의 수. 그 중에서 5끼리 이웃하는 5는 일단 하나로 묶거나
그러면은 몇 개를 나열해요? 5개를 나열할 건데 그 안에 중복되는 거 역시나 t가 2개 있죠. 그래서 2팩분의 5팩 이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3분의 1 됐나요? 213번 볼게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1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은? 이라고 해요. 먼저 전체 경우의 수 7C3분의 흰 공 1개, 검은 공 2개 뽑아야 되니까 3C1 곱하기 4C2 217번. 자, 다음 표는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200번 쏘아 7점 이상을 맞힌 횟수를 구한 거래요. 9점 이상을 맞힐 확률. 그럼 뭐예요? 200분의 72. 따라서 36%.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분수로는? 25분의 9. 자, 219번 볼게요. 기하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인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역의 총을 쏠 때 총알이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전체 넓이 분의 이 부분의 넓이에요. 전체 넓이는 몇? 가장 큰 원이 반지름이 3이라고 했으니까 9파이 분의 가운데 색칠된 부분 넓이는 4파이에서 제일 안쪽 거 파이를 빼야겠죠? 즉 3파이 해서 9파이분의 3파이 하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221번 볼게요. 표본 공간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집합이라고 할 때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은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항상 어떤 확률이건 간에 0 이상 1 이하를 만든다 했어요. 2번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더하면 1 더하기 0이니까 1 맞죠? 니은 디귿 교집합의 확률 또한 역시나 0 이상 1 이하 될 수 있잖아. 그쵸? 맞죠? 그래서 얘는 다 맞습니다. 224번 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2, B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5래요.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0.8, B가 일어날 확률은 0.5야. 근데 합사건은 0.9래요. 그 말은 곱사건의 확률은 0.8 더하기 0.5에서 곱사건 확률을 뺀 게 0.9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말은 곱사건은 0.4가 나와야겠네요. 확률상. 229번. 각 면에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와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힌 정육면체가 있다. 동시에 던질 때래요. 전체 경우의 수는 24가지. 4 곱하기 6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밑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8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다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26, 35, 36, 44, 45, 46 8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또는 뭘 찾으래요? 4의 배수일 확률 더한 게. 그 말은 1, 3, 2, 2, 3, 1. 그 다음에 더해서 8 되는 경우 2, 6, 3, 5, 4, 4, 5, 3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12가 나오는 경우 없죠?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 안에서 그럼 얘가 일어날 확률은 24분의 6. 여기가 일어날 확률 24분의 6인데 겹치는 게 하나가 있잖아. 어디가 있어요? 35, 44. 이 두 가지가 겹치죠, 지금. 26도 겹치네요. 세 가지가 겹치죠. 즉 24분의 3은 빼줘야 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24분의 몇이죠? 9 하니까 답은
8분의 3. 다음 233번. 어느 고등학교의 우쿨렐레 동아리 회원은 여학생이 5명, 남학생이 4명이다. 이 중에서 공연할 2명을 임으로 뽑을 때래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9C2겠죠. 그 중에서 뽑힌 2명의 성별이 같을 확률. 즉 9C2분의 5C2 플러스 9C2분의 4C2. 남학생만 2명을 뽑거나 여학생만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236번.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다. 인물 한 장을 뽑을 때 그 수가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라는 건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걸 다 빼면 되겠죠? 3의 배수 몇 개? 6개. 5의 배수 몇 개? 4개. 근데 겹치는 게 있죠? 15 하나. 그래서 6 더하기 4 마이너스 1 하니까 9개. 그러면 20분의 9의 확률로는 3의 배수 이거나 5의 배수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아닌 걸 찾아내니까 반대죠. 그래서 1에서 빼야 되니까 20분의 11로 가야겠죠. 20분의 9 답 써버리면 안 돼요. 순간 잘못 생각해서. 238번 볼게요. 남학생 5명, 여학생 2명 중에서 임으로 대표 3명을 뽑을 때래요. 전체 경우에서 대표이기 때문에 자격이 똑같아서 조합으로 봐야겠죠. 7C3 분의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란 건 셋 다 남학생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셋 다 남학생인 걸 빼니까 1 마이너스 7C3분의 5C3 하면 되겠네요. 계산은 각자 할게요. 마지막 241번. 어떤 학생이 O 또는 X로 대답하는 5개의 문제에 임으로 답을 표시할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2가지. 그치? O 아니면 X.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2문제 이상 맞춘다는 거는 다 틀리거나 하나 맞거나 하겠죠. 다 틀리는 경우 몇 개? 1개. 하나만 맞는 경우 몇 개? 5개. 그치? 5개 중에 누구 하나 맞출지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6가지는 빼줘야 한다는 거. 따라서 32분의 6 빼니까 26 해서 16분의 13 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다 이해 갔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 내용은. 그러니까 확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확률이 어렵다는 건 경우의 수가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확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해 가죠? 유연이는 아마 지금 앞에를 안 배워서 그 중복승렬, 중복조합 여기가 지금 안 됐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은지쌤이랑 보강하기로 했죠. 그거 하고 나서 해오면 돼. 알겠죠? 해서 화요일까지는 숙제 일단 라이트센만 해오면 돼요. RPM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라이트센 42쪽까지 숙제해 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앞에서부터 계산 유형부터 A 스텝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